오늘부터 종합병원 2, 3인실의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눈에 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종합병원 2, 3인실의 입원비가 이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이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건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에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 검사를 하고 네. 엑스레이를 찍겠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 한 $1,000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그렇습니다. 네. 엑스레이하고 피 검사만 했는데 10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고?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영 개별 회사의 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부자들은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헬기가 와서 공소에 가서 전적으로 해주지만 돈 없는 사람은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 불허할 만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인가라고는 의심이 드는데 OECD 기준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 비율은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OECD 평균이 가계 의료비 비중을 이제 100에서 한 19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38 정도로 가계 부담이 OECD 평균의 2배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제 가족들이 이제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에 의료비 때문에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냐? 바로 이 현재 4인실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을 병실, 이제 종합병원의 뭐 2인실, 3인실까지로 확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다음 달부터 네. 시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더 나아가서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1인실 입원. 근데 1인실 입원에 단서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무균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정말 실질적인 이제 부담이 병실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병실 부족으로 원하지 않아도 2, 3인실을 이제 억지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입원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사실 의료 진료비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여기랑 A 병원이랑 B 병원이랑 다릅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 상급병원, 병원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의원, 한 개 과목을 진료를 하죠. 그 위에 병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제 어떤 이제 중증 질환, 이 전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최상위 병원이 있는데 이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2곳입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제 신생아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빠졌죠. 그런데 이런 이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이 한 5천여 개 병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졌던 이런 입원비를 단일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2인실 기준 하루에 한 14만 원 이상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하루에 입원비가 7만 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네. 또 3인실도 비슷합니다. 종전에 11만 원이 넘던 비중이 앞으로는 하루 입원료가 5만 원 정도만 내면 입원이 가능하다. 사실 병원비가 제각각이었던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지만 입원비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입원 날짜에 따라서 입원비 마련이 조금은 이제 계산이 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원비가 줄어드는 거는 상당히 반길만한 일인데, 그런데 자칫 이제 종합병원 같은 이제 대형 병원으로 이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 등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응급실 이용해 보셨어요? 응급실 저는 직접 뭐 사용한 적은 없는데 뭐 친척들은 있죠. 건강하시군요. 예. 저는 한 7, 8년 전에 네. 정말 야간에 이제 너무 아파서 응급실 이용했는데 맹장이었어요. 네. 근데 종합병원 밖에 갈 수가 없죠. 대학병원에 갔더니 퇴짜를 맞았습니다. 예. 퇴짜를 맞은 이유가 정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가 있는데 당신은 맹장은 터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화가 나고 분했지만 나중에 이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병실은 폐 부족인데 감기나 몸살 정도로 동네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른바 의료 쇼핑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료 기회를 잃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런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료 기회, 더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다라는 점에서 점점 근절돼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환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제 혜택을 보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진료비 항목도 많지만 입원비 항목, 이제 병실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100%다 물었다면 지금 40%로 다음 달부터 낮아지게 되고요. 2인실의 경우에는 종전에 100%였다면 50%로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그건 종합병원도 비슷한데요. 그렇게 되면 2, 3인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하루 평균 환자 부담은 최고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럼 혜택 받는 환자가 어느 정도냐? 정부의 추계로는 연간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이제 병실 차익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종전에는 한 3,600억 원 수준에서 앞으로 이 7월 이후에는 1,8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부담이 많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평균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드나요? 110만 원이 듭니다. 아, 네. 근데 지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2개까지 틀니나 임플란트가 가능한데 50%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한 50여만 원 이상을 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만만치 않은 임플란트 가격, 이 별다른 소득이나 연금이 없으면 사실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본인 부담률이 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내야 될 이 시술 비용, 현재는 뭐 개당 한 임플란트 한 6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면 이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낮아지고, 특히나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지금은 3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면 7월부터는 10에서 20% 수준으로 더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좀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의 이 진료비, 병원비의 이제 지출의 어떤 동향을 보면 사망하기 직전 3년 동안이 본인의 평균 진료비에서 나가는 거에 한 70에서 80%가 쏠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병들 갑자기 이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큰 병이 걸리면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원비 때문에 가사를 탕진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재난적 진료비라는 명목하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1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비의 경우에는 1년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에는 4대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희귀질환 이런 4대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다면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서 확대한다라는 거고, 정부는 이걸 하게 되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금은 한 6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한 70%까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지원 대상도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소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개념이 들어갑니다.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의 경우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월소득 기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80만 원 이하인 경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280만 원 이하이면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뭐 의료 급여 수급자, 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등이 이제 소속 대상인데, 올해는 기존에는 수혜 대상이 한 15,0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급여 대상 항목을 높이면서 올해는 한 8만 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우리가 국가가 지급하는 이런 이제 재정은 지원 안 하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청을 해야만 네. 줍니다. 재난적 이제 치료 의료비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퇴원한 이후에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또 만에 하나 입원 중이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